코카서스 산맥의 봉우리들은 해발 5,000m 이상 솟아있다. 코카서스는 길이 1,100km에 이르는 거대한 산맥으로 카스피아 해와 흑해 사이에 우뚝 솟아있다. 한때 이 산맥에 실크로드가 가로질러 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6세기 들어 페르시아의 사사니아 왕조는 중국과 로마를 왕래했던 비단 대상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지나는 길을 피하기 위해 대상들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코카서스로 통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가파른 길이 코카서스 산맥 깊숙이 관통한다. 이 지역은 러시아 남단에 있으며 코카서스의 북부 입구를 형성하고 있다. 산 표면에 있는 진흙을 긁어내어 지어진 이 길은 지금은 포장돼 있지만 패권 장악을 둘러싼 많은 민족들의 고대사로 얼룩진 곳이다. 코카서스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가득 찬 협곡들은 고대 전쟁사를 잘 말해주는 유적들로 넘쳐난다. 작은 언덕의 피탈엔 빼곡히 붙어있는 석조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산속 시냇물 소리 말고는 생명의 흔적이 없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죽은 자의 마을이라고 부른다. 이 가옥들은 앞서 지나간 사람들의 보금자리들이다. 전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집들에 묻혀 있다고 한다. (9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알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지역에 살았었다. 이들은 흑해의 북부 해안과 비잔틴 제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서 중개무역을 하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1222년에 알라니족은 징기스칸이 파병한 몽고군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쌓아 전사한 사람들을 매장했다. 원활한 환기와 건조한 공기로 인해 시신들은 지금도 잘 보존돼 있다고 한다. 현재 이곳 죽은 자의 마을은 중요한 역사적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한때 여기에 살았던 알라니와 이 지역의 현 거주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봉우리들에서 흐르는 시냇물은 분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왔다. 이곳은 발카리아 북부에 있는 마을이다. 체레크 강을 따라 형성돼 있는 이 마을은 해발 1500m에 달하는 고원에 서 있다. 강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마을 여인들이 카페트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풀로 붙인 털뭉치로 제작된 아주 단순한 양탄자들이지만 매우 따뜻하다고 한다. 양탄자는 이곳 산마을에 있는 여자들에게 대대로 이어내려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짜여지고 있다. 이들은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하여 해마다 양탄자를 만들어낸다. 화려한 색상은 기나긴 겨울철 동안 삶을 밝게 해준다고 노인 한 분이 말하셨다. 산 중턱에 이르자 북부 발카리아의 고대 마을 유적이 있었다. 중앙엔 망루가 있었고 가옥들은 산비탈의 험준한 표면에 쌓아 올려진 돌들로 지어졌다. 돌로 만들어진 집들은 산 표면의 일부가 됐으며 멀리서 보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지속적인 외침의 위협을 받아왔던 코카서스 사람들의 지혜의 산물인 것이다. 북부 발카리아 사람들이 산악 생활을 접고 평원으로 내려온 건 겨우 60여 년 전의 일이다. 소련 연방이 들어선 후 시행된 현대화 정책이 이곳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을에 새 집이 공사 중에 있다.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집은 방이 14개고 채소와 과일을 위한 지하 저장 창고도 있다.
만루블이면 이 멋진 벽돌집을 충분히 짓는다고 하는데 이는 양과 벌을 길러서 먹고 사는 마을 사람의 2년분 임금과 맞먹는다. 오늘날 마을 인구는 약 2,000명으로 170채의 가옥에 분포돼 산다. 새 집들은 한 달에 한 채꼴로 지어지고 있었다. 이곳의 잔치에는 포도주와 꿀이 주 메뉴로 등장한다. 최근 들어 젊은이들의 결혼이 이어지면서 마을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고 한다. 북부 발카리아는 장수마을로 유명한데 90살이 넘는 노인 12명이 이곳에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꿀을 과식하지 않고 이가 빠지지만 않으면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한다. 험준한 산에서부터 평평한 땅에 이르기까지 북부 발카리아 마을은 건축 붐이 일고 있었다. 취재팀은 실크로드가 한때 코카서스 산맥을 지나갔다는 증거를 찾던 중 러시아 과학연구소와 지역 TV 방송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다. 몇 해 전에 한 남자아이가 산비탈에서 놀다가 중국의 비단 1000조각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은 취재팀은 북부 발카리아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코카서스의 북부 산기슭에서 문제의 장소를 찾아냈다. 마을의 이름은 세미온이었다.彼はね、小さい時からここにそういうお墓があるっていうのを知ってたんですか？行ったことはなかったの、それまで。話に聞いただけです。Только бы так слышали, да? Слышали. Да, знали,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в школе говорили, и вообще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все же знают. 学校でもそういうことを聞いていまして、それから村でもですね、語り伝えていましたから。Окей, пойдем, пойдем. 사람들은 사샤의 안내 없이는 실크로드가 발견된 장소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역사적 유물의 발견 장소는 마을 부근에서 해발 1500m에 이르는 산중턱에 있었다. 성인들의 협곡이란 뜻을 가진 모수쉐바이아 발카는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모수쉐바이아 발카에 짙은 실록으로 두텁게 덮여있는 바위들의 표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수쉐바이아 발카는 절벽에 있는 돌들을 잘라내 만든 6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거대한 공동묘지다.随分小さいお墓ですね。お家に丸い家。
모수쉐바이아 발카에서 발견된 비단 조각은 밝은 색상을 띠고 있다. 러시아 광연구소는 이 비단 조각이 중국의 당나라 시대인 8세기에 생산된 비단인 것으로 판명했다. 비단의 좌측 상단에 그려진 남자의 얼굴은 분명히 중국 사람의 얼굴이다.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모수쉐바이아 발카에서 6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그토록 먼 거리에 있었던 비단을 어떻게 이 먼 곳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비단이 단 한 명의 중국 상인에 의해 자국에서 여기까지 운반됐음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비단과 함께 발견됐다. 이것은 비단과 함께 발견된 중국어로 적힌 계약서다. 2000몬 4월 10일 몬 샀다. 이 글들만이 판독할 수 있는 글자다. 문장 전체를 파악해낼 수는 없지만 이건 상인이 거래 내역을 기장하던 장부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비단도 발견됐다. 이 옷을 보면 주로 피르시아 사람들로 구성된 4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되어온 비단 조각들이 같이 엮여져서 짜여 있다. 옷을 뒤집어서 꿰매놓은 테두리는 소그주족에게서 가져온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깃에 쓰인 비단은 비잔틴 비단이고 길이 15cm가량 되는 좁고 흑백이 섞인 따은 머리는 중국 비단이다. 이것은 실크로드를 통해 폭넓은 무역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이곳은 코카서스에서 가장 높은 엘브루스 산이다. 도로는 드디어 산맥을 가로질러 간다. 이 도로는 코카서스 북부 산기슭에 위치한 러시아의 오르드코니 키드제시와 남부 조지아의 트리빌리시를 연결하는 길이 208km에 달하는 고속도로다. 이 길은 군사적 목적으로 러시아에 의해 1801년에 최초로 개통됐지만 오늘날엔 코카서스 경제의 주동맥으로 쓰인다. 이 십자가가 꽂힌 장소는 코카서스의 남북을 가르는 분기점을 형성한다. 십자가는 저 너머에 있는 지역이 기독교 국가의 소유임을 말해준다. 이 십자가는 코카서스의 남쪽에 있는 조르지아의 국왕 데이비드 5세에 의해 11세기에 세워졌다.
남쪽으로 고개를 내려가다 보면 조르지아에 들어서게 된다. 기독교는 4세기에 조르지아의 국교로 확립됐는데 그 후 소련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많은 기독교도들이 조르지아에서 살았다고 한다. 실크로드를 따라 취재팀은 불교국, 회교 지역사회 등을 누비고 다녔으며 이젠 여정에서 최초로 기독교 세계에 진출한 것이다. 조르지아 공화국의 남쪽에 자리 잡은 바르드지아에는 동굴이 풍부한 난공불락의 마을이 놓여 있다. 피르시아의 한 사학자는 그걸 보고 이렇게 감탄했다. 알렉산드리아의 벽과 키베르령의 요새 마냥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건 조르지아의 기적입니다. 바위 투성이 산액이 된 높이 150m에 이르는 이곳에서 2000여 개가 넘는 동굴들이 움푹 파내어졌다. 이 동굴들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조르지아의 기독교도들은 여타 종교들의 신도들과 국가들의 집요한 박해와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 조르지아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동굴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지어 생명의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이 동굴들엔 약 600명의 승려들이 살았었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5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곳에 몸을 숨길 수가 있었다. 하지만 1551년에 바르드지아는 페르시아군의 집요한 공격 끝에 드디어 몰락했으며 1578년에 터키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다. 바르드지아 사람들은 재산을 약탈당했으며 동굴 도시는 멸망했다. 이건 마을 중앙에 세워진 교회다. 그 옛날 마을 모습을 말해주는 괄목할 만한 벽화들이 이젠 오직 이 교회에만 남아있다. 이 벽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한다. 이 동굴 안에 있는 신전에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조르지아의 문물이 아름답게 꽃 피웠다. 조르지아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를 방문한 것 같으며 이 벽화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예배당의 벽화들은 각기 다른 종족들 간의 코카서스를 무대로 치러진 전쟁들의 역사를 잘 예증해준다.
취재팀은 여기서 붉은 지붕이 덮인 가옥들이 질비한 그림같이 아름다운 거리들을 봤다. 중첩된 언덕들 위에 형성된 세키라는 도시이다. 이곳 사람들은 옛날부터 잠사업에 종사해 왔으며 도시는 실크로드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로서 활기에 넘친다고 한다. 세키의 시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배열된 의복과 각종 상품들의 색상은 다채롭기 그지없다. 이 붉은 견과류는 아제르바이잔어로 조가르라고 하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잼이나 주스의 원료로 쓰인다. 시장은 온갖 정보를 교환하는 도시인들의 사교의 장이다.あ、ここはあれですね、なんか、部屋、洋服屋ですね。あ、19番って言ってましたね。17番。あ、次の。あ、じゃあ次ですね。あ、あ、この黄色い、ここですね。ああ、あります。ごめんください。 취재팀도 흥미로운 정보를 건졌다. あ、聞こえてきましたね。あ、ちょっとあれです。今なんかあれですね。音合わせてますね。はい。あ、聞こえてきた聞こえてきた。おばちゃんですか。あ、おばあちゃんがなんかしますね。あ、こんにちは。ずらして。ちょっと見せてくださいね。 По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чем вы занимаетесь. 취재팀은 코카서스 최고의 장인인 어느 악기 제작의 거장이 이 도시의 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한 것이다. 그는 오늘날에도 수작업으로 악기를 제작하는 남아있는 유일한 장인이라고 한다. 악기를 제작할 때 쓰는 끌, 대패, 톱과 그 밖의 연장들은 모조리 그가 손수 만들었다. 지금 제작 중인 것은 타르라고 하는 6개의 현이 달린 민속악기다. 고급 타르를 완성하는데 적어도 60일은 걸린다고들 한다. 가블로브 씨는 17살 때부터 근 40년 동안 오로지 타르만을 제작해왔다. 놀랍게도 이건 젖소의 무두질한 심장이다. 젖소의 심장은 얇고 탄력적이어서 타르의 겉감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한다. 가블로브 씨는 동네 꼬마들에게 타르 연주법을 가르치는 걸 아주 좋아한다. 그는 언젠가는 이들 중 한 명이 타르 제작자로 자신의 대를 잇게 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여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수도 바쿠다. 성벽들은 여행자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뜻에서
코란의 글귀들이 새겨져 있다. 여행자들이 여정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먹을 것과 음용할 맑은 물이 충분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는 비단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시를 많이 썼다. 실크로드를 통해 가져온 비단의 신비로운 매력은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이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실크로드가 지나는 소련 영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취재팀은 많은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아르메니아 교회로 이 나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르메니아라고 불리우는 소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으로 상부상조하면서 굳게 뭉쳐 있었다. 아르메니아는 서기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최초의 국가다. 하지만 그 뒤로 국토는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됐다. 페르시아, 몽고, 터키 등과 같은 외세의 침략으로 이 소국의 사람들은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됐다. 많게는 3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집트, 그리스, 인도, 중국과 미국 등 세계 도처로 자유를 찾아 나섰다. 교회의 보물창고엔 카솔리코스 또는 주교들이 대물림하여 착용해온 예복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환한 색상의 중국산 비단 테피스트리 조각. 중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발송한 것이라고들 한다. 고대 실크로드에선 중국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아반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능숙한 무역 상인들로 알려졌었다.
물건들은 고향을 떠나 이국에서의 삶을 강요당한 아르메니아인들의 향수를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사도 세인트 동양교회의 130대 주교 바지겐 1세다. 그는 모든 아르메니아 교회들의 총본부인 에크미아드 지인으로 부임하도록 루마니아의 아르메니아 교회에 의해 1955년에 선출됐다. 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르메니아 교회들의 최고 통치자다. 한 번씩 세계 도처에 있는 신자들이 에크미아드 진에 돌아와서 저들이 바깥 세상에서 펼친 활동에 관해 보고하고 저마다 교회와의 인연과 교회에 대한 충성을 확인한다. 신도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며 이들을 태운 특별 전용기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온다고 한다. 바지겐 1세는 취재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신도들과 함께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며 아르메니아인들은 현재 흩어져서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서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지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의 마음은 이곳 에크미아드 지금은 9월로 아르메니아는 포도 추수기인 가을을 맞았다. 포도 재배는 포도주와 꼬냑의 유명한 생산지인 아르메니아의 주요 산업이다.
추수철엔 열심히 일하는 여자들에 이끌려 마을 전체가 포도를 거두러 나온다. 각각 백포도주, 적포도주, 꼬냑과 후식으로 쓰일 원료로 분류된 이 포도들은 오랜 세월을 품종 개량에 전념한 끝에 이 우수한 포도들을 수확할 수 있게 된 마을 사람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다. 젊은이들이 추수를 기뻐하며 춤추고 있다. 이곳엔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는 코카서스 사람들의 삶이 있다. 남자들도 모두 나와 친근한 미소를 머금고 취재팀을 배웅하러 나왔다. 이 산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올려졌다고 여겨지는 신성한 산이다. 현재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모국과 신앙의 상징으로서 이 아라라트 산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다고 한다. 실크로드는 국경선을 가로질러서 터키 영토로 진입하는 아라라트 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